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X7 M50D입니다. X7은 BMW SUV 중에 플래그십 모델이죠. X5보다 더 큰 SUV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7 시리즈 때는 저 그릴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 가지고 야, 이건 좀 너무한데 생각했었는데 X7에서는 이게 어울리네요. 차 덩치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 차는 지금 X5보다 커서 차체 길이가 무려 5150mm, 그리고 또 폭도 2m나 되고요. 높이는 1805mm가 됩니다. 덩치만 놓고 보더라도 존재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길에서 마주하게 되면 누구라도 돌아볼 것 같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차체 외장 곳곳에 M 퍼포먼스 파츠들이 들어갔어요. 저 휠도 그렇고 그릴 아래 범퍼도 그렇고, 또 저쪽 헤드램프 보시면 이건 이제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서 파랗게 보이죠. 이건 이제 주간은 파랗게만 보이지만 밤에 가시거리를 늘려줘서 상당히 야간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식어 있을 경우에는 닫혀서 빨리 좀 열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고속주행에는 또 닫혀서 어떤 에어로다이내믹을 끌어올리는 그런 데도 일조를 합니다. 저 사이드미러도 M 퍼포먼스 파츠고, 요 그릴도 그냥 은색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약간 황동 색깔이에요. 여기 쓰인 것들이 전부 다 일반 은색깔이 아니라 브론즈 컬러가 들어가서 고급감을 더했어요. 휠도 일반적인 알로이 합금 휠이 아니라 색깔을 저렇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M 배지 밑에 있는 저 장식은 7 시리즈에서 봤었던 거죠. 그게 이제 X7에도 저렇게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봐도 존재감이 대단한데 옆에서 볼 경우에는 더욱더 덩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레인지로버보다 큰 수준이죠. 그런데 되게 클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비율이 좋아요. 아주 그냥 덩치만 커 보이는 넙대대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실 경우에는 후방 안개등을 보시라고 켜놔봤는데 이쪽 한쪽에만 LED 타입으로 들어옵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안정감 있는 모습이죠. 머플러도 뒤에 2개가 뚫려 있고요. 네, X7 M50D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죽을 안 쓴 곳이 거의 눈에 안 띄죠. 저런 문고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시보드 중간에 이런 트림 빼고는요. 이 트림도 하이그로시가 아니에요. 약간 오칠한 것 같은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계기판은 X5에서 봤었던 그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콤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콤포트와 스포트에서의 차이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물론 띄우고요. 요거는 이제 스포트 모드일 때고, 콤포트 모드에서는 위에 RPM 게이지가 사라져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서 이 버튼으로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 버튼만 누르면 위에 뜨는 게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로 할지 안전거리 제어 장치 2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활성화를 하는 거고, 얘로 2가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할 건지 아니면은 오토파일럿 지원까지 받을 건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차간 거리를 멀리 잡을지 아니면 좁게 잡을지, 그리고 여기 세트 누르면 바로 되는 거고, 이건 속도 리미터가 있고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는데 별도의 작동하는 조작하는 버튼은 없어요. 그냥 일반 헤드램프와 조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오토로 두면은 알아서 켜지고 꺼지는 거고, 이건 이제 전방 후방 안개등이고,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는 2개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마사지 기능, 그리고 이거는 리어 시트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전에 트렁크 보여드리느라고 접었었던 시트를 한 번에 뒤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시트를 설정할 수가 있죠. 전체를 할지 왼쪽만 할지 오른쪽만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서 오른쪽만 하고서 눌러보면, 당겨보면 오른쪽을 앞으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그런 기능이고,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는 이키 7 시리즈에서 봤었던 그 커다란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모든 메뉴를 지원을 하고, 지금 미러링도 케이블 연결 안 하고도 바로 됩니다. 지금 여긴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잘 이렇게 핸드폰이 내려오면 보이질 않아서 차라리 여기다가 불이 들어오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USB 포트가 여기 있네요. 지금 이제 다 C타입 포트인데 여기 운전석에는 그래도 USB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는 냉온장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파랗게 불이 들어오면서 냉장이라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보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런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좀 힘을 줘서 닫아야 돼요. 닫는 것도 닫는 거지만 여는 것도 살짝 좀 힘줘서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멋진 기어 노브, 크리스탈 기어 노브죠.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X가 여러 개로 막 겹쳐 보이기도 하고, 정탑에서 보면은 하나로 보이고 막 그럽니다. 총 4개가 이런 크리스탈을 썼어요. 볼륨 조절, 기어 노브, 엔진 시동 버튼,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조작 다이얼. 그리고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서 차고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려보면 이제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앞뒤가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거든요. 앞이 한 번 올라가고 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이제 다 조절해요. 댐핑,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를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운전자 어시스턴트가 이제 반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에요. 스티어링을 피드백은 세게 줄지 안 줄지, 이 조명 요소는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어떤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란불, 빨간불까지 막 들어옵니다. 트렁크 높이도 여기서 조절을 할 거예요. 제일 높게 하고,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네요. 트렁크 리드 버튼으로 한 번에 양쪽이 다 열릴 수도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석 편에는 시트 및 암레스트 히터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허벅지 쪽을 더 따뜻하게 할지 아니면 등 쪽을 더 따뜻하게 할지 디테일하죠. 독립 환풍은 에어컨 말리는 거예요. 시동 끄면은 활성화됩니다. 네, X7M50D는 후방 카메라가 잘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후방, 측방 다 볼 수가 있고 앞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차 보조 기능이라든지 후진 보조 장치는 지금 제가 온 거리를 알아서 한 50m까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조향하면서. 이건 이제 그 왔던 길, 들어갔던 길이 불편한 좁은 길이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죠. 브레이크는 밟으면 속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온 것까지 다 그대로 기억을 해뒀다가 가는 거죠. 이 기능은 참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마트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뭐 좁은 길을 갈 경우에는 뭐 산에서도 쓸모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하면 되겠고, 이제 그렇게 해서 탑뷰는 완전히 나오고요. 주행 간에도 이렇게 후방, 측방,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M50D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서 굉장히 품질이 좋으네요. 오디오 음질이 좋아요. 트위터 안에도 지금 불이 들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소용돌이 같은 그런 불이 들어옵니다. 하단에도 마찬가지고요. X7M50D의 시트를 보여드리겠는데, 시트는 완전 스포트 시트는 아닙니다. 컴포트 시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버튼으로 모두 조작을 하고요. 리클라이닝, 슬라이딩은 물론이고 허벅지 확장, 그리고 이거는 윗등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추 받침. 유추 받침도 아래가 튀어나오게 할지 위가 튀어나오게 할지 이것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페달은 스포츠 페달인데 풋레스트는 스포츠 페달은 아니네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2열에 탔을 경우에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시트 포지션이 일단 높습니다. 앞자리보다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내려다보는 맛이 상당히 좋고요. 다리 공간을 보면은 발 넣는 공간 훌륭합니다. 그리고 레그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쪽에 윈도우도 어깨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내려다보는 맛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뭐 머리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 넓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터널이 거의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3명이 앉기에 참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버튼 갖다가 선루프 선쉐이드를 닫을 수도 있고, 요거는 전동식 차양막입니다. 작동하는 모터 소리는 좀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으면 요걸 누르면 저쪽이 올라가죠. 근데 이건 오른쪽에도 버튼을 갖추고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해서 포존 에어 컨트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열선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온도 조절, 풍량 조절, 그리고 또 이쪽은 DV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HDMI 포트나 C타입 단자도 2개 들어있네요. 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옥스 단자. 헤드셋은 무선으로 잡히는데, 블루투스로 잡히는데 이 선을 이용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맨 밑에는 C가 잭과 C타입 포트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포켓이, 이것마저도 가죽으로 잘 마감이 돼 있고, 여기 이제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것도 기본이에요. M50D에서는 극장 모드면은 전체가 다 똑같이 보는 거고, 개별이면은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미디어에서는 뭐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요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크린 미러링도 되고, 모바일 기기, 음악 컬렉션, 네,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사도 적네요. 남반사가 적어서 뒷자리 사람이 일단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 정도 럭셔리 SUV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거긴 하죠. 그리고 이쪽 팔걸이도 보시면 컵홀더, 여기도 다 가죽입니다. 여기는 고무로 돼서 잘 버틸 수 있겠고, 무슨 뭐 샴페인 글라스를 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컬리넌이 할 일이니까요. 또 이쪽도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참 마감이 좋네요. 당연히 2열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도 B필러에 있고, 이쪽 발밑에도 잘 뚫려 있습니다. 이쪽은 확실히 또 모직이네요. 여기까지는 가죽인데. 네, 그리고 2열 시트도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슬라이딩도 되고요, 리클라이닝도 되고, 또 요거는 아주 정자세, 기본 자세로 돌아갈 적에 설정합니다. 이제 3열에 앉아 볼게요. 원터치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3열 공간이고요. 이 작동하는 거 보세요. 되게 부드러워요. 소리는 좀 납니다. 아이고. 이게 근데 전동식이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접히는 게 복잡해가지고, 버튼에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처음 타는 사람들이라면 좀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3열) 승객을 위해서 이 채광은 좋아요. 쪽창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여기 에어벤트도 천장에 뚫려 있고요. 또 이쪽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존이네요. 네, 열선까지 3단계로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쪽 컵홀더도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3열 승객을 위해서 C포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도 있고요. 트렁크 파티션을 거는 고리예요. 이쪽이랑 여기.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컵홀더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X7M50D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말고 그 리모트 파킹되는 키도 있는데, 지금은 이 키예요. 시승차는 얘도 이지 트렁크가 돼서 킥을 하면 열리죠. 그리고 한 번 더 이 버튼으로 하면 모두 전동식입니다. 지금 이 물건들은 전부 트렁크 바닥에 있던 것들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꺼내 놓은 거고, 그리고 이런 마감이 보면 지금 이게 직물인데, 스웨이드 같은 루프 라이닝부터 전부가 다 가죽 아니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급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X7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얘는 바닥에 수납이 됩니다. 사실 저것도 수납이 되는데, 이건 트렁크 가림막입니다. 일반적인 가림막이고, 얘는 이제 격벽 그 캐빈에서 이따가 2열에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네들을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헤드셋 보시면 이제 얘는 M50D라서 저 1열 뒤에 보면은 저런 디스플레이가 달렸잖아요. 저걸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어서 2열이나 3열 승객을 위한 헤드셋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렁크 네트가 되겠고요. 특이한 건 요건데, 이건 여기 써있기로는 필로우래요. 머리 베개 같은데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헤드레스트에 감싸면은 좀 더 푹신하게 쿠션감을 이렇게 머리를 기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가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머리를 편히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글러브 박스 밑에 보면 이제 방향제도 들어가는데 그거 카트리지입니다. 두 개가 들어있네요. BMW용 블랙박스가 또 들어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공간이 또 있어요. 여분 공간이. 여긴 스페어 타이어 넣는 게 아니라 아예 공간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 파티션을 전부 다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배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우할 때 쓰는 윈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삼각대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트렁크 파티션을 정리를 합니다. X7은 럭셔리 SUV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전동식으로 바꿨어요. 물론 뭐 일부 수동식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버튼들이 모아져 있는데 이 아이콘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맥스, 사람을 맥스로 태우는 거, 짐을 맥스로 싣는 거. 그리고 이건 3열, 2열 시트를 펴고 접는 겁니다. 지금 한번 맥스 짐으로 해볼게요. 누르면 한 번 눌렀거든요. 원터치로. 좀 느리긴 한데 접히고 끝이 아닙니다. 네, 한 번에 다 접어지죠. 그럼 진짜 엄청난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저 1열까지도 조정이 되죠. 완전히 플랫이고요. 높이도 좋고 또 크램쉘 방식이라서 짐 밀어넣기도 더 좋죠. 그럼 이번엔 맥스 피플로 해볼게요. 눌러보면 또 원터치인데 한번 누르면 역시나 3열부터 일어서죠. 살짝 세네요. 그리고 이제 2열. 저건 이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완벽한 7인승으로 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열 승객이 드나들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역시나 전동식인데 요 버튼 있잖아요. 누르면 모든 게 전동식이에요. 그리고 이 조율도 얼마나 잘했는지 실린더 같은 것들도 소리가 되게 적습니다. 작동하는 소리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비상시에 당기는 스트랩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비상시에만 쓰진 않아도 되고요. 당겨서 그냥 성격 급하면 당기면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스트랩을 뽑잖아요. 그럼 이게 아마 센서가 있는지 그 다음엔 전동식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면 저걸 다시 꽂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선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위에도 뻥 뚫려 있지만 3열 승객을 위해서 또 뚫려 있어요. 롤스로이스까지는 아니어도 요 위에 보시면 이런 점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가지고 바꾸는 원리인데 지금은 낮이라서 잘 보이진 않네요. 실내는 지금 2열, 3열을 한번 쓱 보면은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가죽 냄새가 일단 너무 좋고요. 가죽을 또 안 쓴 데도 없고, 요런 거, 요 정도? 요거 하나만 가죽을 안 썼지, 이런 등판까지도 다 1열은 등판도 가죽을 썼고 2열과 3열은 그래도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죽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트 형상은 두께는 얇아요. 그런데도 나무랄 땐 없습니다. 어떤 착자감이나 이런 건 2열까지는 다 좋아요.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벤트도 3열 밑에 발밑 벤트도 뚫려 있죠. 네, 이 영상은 X7 2열에 카시트를 설치할 경우에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광활합니다. 카시트 체결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고리는 2열에 2개, 그리고 3열에 2개,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결하기도 쉽고 확실히 SUV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가 내다볼 적에도 시야가 정말 좋네요. 지금 카시트의 높이 때문에 더욱더 아기의 눈높이보다도 창문이 아래로 돼 있어서 내다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에 또 선루프도 크게 뚫려 있어서 저런 것도 쾌적하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태야, 이 차 좋아? 좋아. 네, 단번에 좋다 그러네요. 아빠 채널 어떻게 해야 돼? 구독해야 되죠? 응. 구독해봐요. 구독! 별로 하기 싫어하네요. 그리고 X7M50D 같은 경우는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서 저것 때문에도 아이들에게 어떤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컴퓨터야. 가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 차는 X7이야. 응? BMW X7. 응? 비머. 이게 뭐야? 비머. 비머? 아이, 아빠. 비머. 아빠. 아빠 말고 비머. 아빠, 매력은 봐. 메롱. 아빠, 매력은 봐. 응. 아빠, 매력은 봐. 응. 아빠. 매력은 봐. 응. 매력은 봐. 운전하잖아. 매력은 봐. 멈추면 할게. 응. 아빠, 치겠다, 치까? 응? 치겠다, 치까? 뭐? 치겠다? 치겠어? 치까? 치카 했냐고? 응. 입에서 냄새나? 응. 미안해. 아빠, 매력은 봐. 응. 아빠, 입에 또 냄새나. 어? 이렇게 먼데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응. 너 똥 쌌지? 아니? 네가 똥 쌌으니까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나무가 딴sat지. 아빠 울렁울렁하게 해가지고 나무가 부러졌어. 우르릉 쾅쾅해서 나무가 부러졌어? 이야. BMW X7 M50D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보면 뒤에 살짝 이런 그르렁거리면서 깨어나죠. 근데 그것뿐이지 거의 뭐 7 시리즈예요. 진동 소음 전혀 없습니다. 엔진 소리만 지금 들어오는 게 있고, 지금 바로 스포츠 모드인데 이게 전에 근데 그 X4 M40D 때도 바깥에 카메라 설치해서 배기음을 잡아보려고 찍었더니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얘도 지금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내로만 이런 인공 배기음을 집어넣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안 들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찍어봤는데 한번 기대가 됩니다. 드론 소리 좋아요. 별로 인위적이지 않은데 덩치도 덩치지만 이 서스펜션 느낌이 정말 좋아서 지금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가서 차고 높이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차고는 자동으로 내려갔네요. 근데 내려갔을 때 보면은 마치 그렇다고 뭐 짱돌에 앉아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솔직히 오바고요. 물론 뭐 이런 바운싱, 롤링 다 있습니다. SUV인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차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탑승자가 느끼기에는 차가 왠지 좀 그래도 똑바로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줘요. 그런 것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정한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에어소스는 되게 좋네요. 바로 제가 전차 탔던 게 Q7 45TFSI여가지고 정확히 지금 기억에 나와서 비교가 되는데, 45TFSI 이번에 그 에어소스 빠지면서 그냥 일반 멀티링크 서스펜션 유압식 들어갔거든요. 근데 걔도 세팅을 잘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어설픈 에어 서스펜션은 느끼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좀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지금 X7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은 그렇지 않네요. 잘 조율했네요. 잘 만졌어요. 그래서 느낌이 푸들푸들 이상합니다. 야들야들 그런 느낌이에요. 최상의 찬사일 것 같은데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아주 뭐 뭉게구름까지는 아니어도 좀 딱딱한 구름을 달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최고의 찬사죠. 이런 걸 보면 이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세단보다 SUV에서 더 빛을 발하는 플랫폼 같아요. 충격이나 진동 같은 거는 세단보다는 SUV가 더 크게 들어오잖아요.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근데 그걸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체 그 플랫폼 강성과 연성을 모두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좀 SUV에서 이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뭐 X3, X5 그리고 X7까지 모두, X4도 마찬가지지만 X4는 근데 살짝 뭔가 좀 나머지 X3, X5, X7은 다부진 느낌이었거든요. 옹골찬 느낌. 근데 X4는 약간 그거랑은 달랐어요.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주.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이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세단보다는 SUV에서 훨씬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X7 M50D는 코너에서도 덩치는 잘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쥐고 갈 적에는 뒤가 어떤 밀리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무게에서 오는 무게와 덩치는 무시할 수가 없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진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코너를 벗어나서 어떤 에이펙스 찍고서 달려나갈 적에는 그 쿼드 터보 엔진의 매끄러움이 너무 뛰어나서 일단 찍었다 싶으면은 그냥 무게로 누르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한 SUV인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퍼포먼스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00마력 엔진은 정말 매끈하네요. 아무리 터빈을 4개를 달고 해서 출력 공백 없이, 힘의 공백 없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신기할 만큼 매끈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형 X5 타면서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었나. 그건 근데 공통되게 5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5 시리즈, X5, X3, 3 시리즈까지 이 플랫폼 자체가 정말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방음을 엄청 신경 썼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유리가 이중 접합이고요. 도어 패널 보시면은 도어의 실링, 흡음재, 차음재 쓴 것들이 고급 대형 세단 만들듯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보세요.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바라보는 곳 그대로 갑니다. 물론 지금 제 뒤통수 뒤쪽에서 무게가 달려있는 거는 계속 눌러요, 저를.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좀 날아가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안하진 않아요. 최근에 만났던 SUV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단계 위에 품질 마감이라든지 조립 완성도, 게다가 또 이런 짜임새 있는 성능까지 갖고 있는 걸 보면 뭐 거의 이 클래스에서 요 세그먼트에서 가성비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 뭐 지금 1억 6천이 넘잖아요, 가격이. 그럼에도 이 정도면은 알짜배기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엔진 후드에 파워돔이라고 그래서 라인이 들어가서 울룩불룩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형 SUV를 모는 입장에서는 차의 덩치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저런 라인 때문에 차의 윤곽이라든지 거리감을 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그런 훌륭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참 속도감이 없어요. 보통 안정적이면서 출력이 높은 차를 타면은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22인치 휠에다가 앞에 275, 뒤에 315 타이어를 신고서 게다가 럼플렛 타이어를 갖고서 이런 안정적인 성능을 낸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나봤었던 신형 3시리즈, 5시리즈보다 X7, X5, X3에서 플랫폼의 유연성이라든지 강성, 연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로 두고 다니면 살짝 말랑말랑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어떤 그냥 물침대처럼 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얘가 그리고 또 능동형 스테빌라이저까지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하게 되면 좀 더
잡아주는 거죠.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린다 한들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스포츠로 두고 달릴 적에는 커다란 SUV인데도 퍼포먼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색적인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참 재밌는 게 이 덩치 때문에 코너에서 막 밀려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게 코너를 들어가면은 확실히 뒤가 좀 무겁게, 뒤통수 뒤에 무거운 게 따라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뒷바퀴로 보내는 출력이 세다 보니까 마치 카운터 스티어 치듯이 운전자는 그냥 조향을 할 뿐인데 뒷바퀴에서 구동력을 세게 보내줘가지고 뒤가 언더가 나면서 밀리지 않고 그냥 곧게 나아가게끔 도와줘요. 이 쿼드 터보 엔진은 진짜 좋네요. 거의 뭐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끄럽기가 변속기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정말 엔진 출력이 나오는 것도 뭐 터보레그가 있다가 꿍 하고 3박자 쉬었다가 팡 터지는 게 아니라 시속 0부터 그냥 쭉 센 힘이 그냥 미끈하게 올라와요. 오토 스타트 스톱이 풀리면 바로 1500rpm까지 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20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변속기가 계속 그냥 그 2000, 3000 사이 최대 토크 나오는 구간으로 잘 몰아줘서 다이내믹한 운전에 일조하는 커다란 요소 같습니다. BMW의 오토파일럿은 의외로 좀 편차가 있어요. 난조를 보일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차선을 가운데를 잘 물고 가다가 갑자기 확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체의 밸런스가 진짜 좋아서 아까 그 엔진룸 열어보니까 엔진이 한참 아래로 내려앉았더라고요. 이건 X4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엔진을 내려가지고 그런 좀 무게중심을 어떻게든 낮추고, 그리고 또 이런 캐빈 쪽으로 확 몰아가지고선 최대한 좀 무게를 가운데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무게 배분을 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얘가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칼 같아요. 달려나가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브레이크가 잘 잡히니까 운전자는 더욱더 좀 재밌고 믿으면서, 차를 믿으면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BMW X7 M50D를 시승했습니다. 기존에 나왔었던 X5 그리고 X3, X4에 이어서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위치하는 어떤 플래그십 SUV인데 이 성격이 확실히 좀 익스클루시브하고 아주 럭셔리하고 거기에다 퍼포먼스까지 더하다 보니까 그 매력이 아주 그냥 배가 몇 곱절이 되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이런 이제 아주 그들만의 세상 같은 SUV들이 몇 개 있죠. 그 가운데서도 참 발군일 것 같습니다. X7 M50D는. 네, 이상으로 BMW X7 M50D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성껏 저도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